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 성과를 언급하기 전에요.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여러 얘기들 참 많았는데 악수는 어떻게 할지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는데 너무나 좀 다른 스타일의 두 정상 간의 조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각 다른 사람은 또 잘 조화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확인한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잘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요. 의외로 잘 조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전반적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입장 차이가 많이 조율되면서 한국과 미국이 같이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면 아무래도 이제 대북 정책에 있어 우리 정부의 대화 병행 입장에 트럼프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앞으로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얻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주도권이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여건 조성에 있어야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을 하고 미국이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건 좀 더 포괄적인 의미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제재와 압박에서 제재와 대화의 병행론적으로 선회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어떠한 형태의 대화, 어떠한 조건, 그리고 대화의 주제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등등 앞으로 한미 간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의 이제 주도적 입장에 선 만큼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될 그런 과제가 이제 남아 있는데 북한과 대화를 열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까지는 총론에 대해서 합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세부 강론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 공동의 입장을 가지고 북한을 대해야 되고 또한 그 육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 총론에 합의했다는 점에 만족하지 말고 그야말로 세부 강론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공통의 분모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단순히 희망과 이상을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 상황 판단과 구체적인 정책 입장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 미국이나 이제 북한과 대화를 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북한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계속 미사일 쏘아대고 핵실험하고 이러면 대화의 장이 열릴 수가 없겠죠. 북한의 반응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번 공동 성명에 나온 내용이라든가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결과를 보게 되면 한미가 같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아마 이미 벌써 북한으로부터 나온 얘기는 민족 공조냐 한미 공조냐 선택해라 이런 입장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은 좀 더 공세적이고 굉장히 한국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단북 간의 약간 충돌과 긴장도 예상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북한과의 대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남남 갈등을 또 해소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 전작권 환수 문제 지금 이제 가속화될 전망인데 이 문제도 뭐 국방 개혁 문제 그리고 뭐 남남 갈등 문제 넘어야 할 사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남남 갈등 부분에선 저는 상당히 남남 갈등의 가능성은 상당히 축소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대북 정책 안보관은 상당히 보수층에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남남 갈등이 상당 부분 약화됐다. 이미 벌써 야당 측에서도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후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강론에 들어갔을 적에 어떠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좀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국내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틀은 과거에
이 미국과 합의했던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즉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겠다. 조속히란 말이 이제 추가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조건부로 전환하고 한국은 해야 될 것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과 불만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조속히 환수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씀으로써 한국이 자주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또한 연합방위체제의 근간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 전자권 환수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상당히 일치된 부분이 있고 미국의 우려를 해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부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가 한미동맹의 와해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제는 분명히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차원에서 볼 적에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가 앞으로 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느냐 그리고 한미 간의 신뢰를 증진하느냐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외교 안보 이슈 못지않게 큰 이슈가 바로 이 경제 문제, 한미 FTA 재입 협상 관련한 건데 구체적 합의는 없었지만 이 문제를 이제 차제에 다루는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FTA 미국 요구에 대한 방어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방어 전략은 이미 상당한 부분 정부에서 준비해 놓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2단계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한미 FTA가 양국의 어떠한 이익과 아니면 해를 가져왔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따라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일부 수정, 보완을 할 것인지 아니면 FTA 전면 개정을 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성급한 재협상론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거고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상당수의 사람들은 한미 FTA 기본 골간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입장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이전부터 한미 FTA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일부 기업이라든가 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한국의 성실한 이행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한미 FT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협상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국익 차원에서 확보해야 될 것은 확보하고 또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양보함으로써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인상을 거론한 것은 이제 취임 이후 이번에 처음인 셈인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좀 대응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쓴 단어입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100%를 다 부담을 해라. 이러한 입장에서 이번 그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쓴 말은 공정한 방위 부담. 이라는 식으로 약간 좀 완화된 표현으로 갔다라고 한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분명히 방위 분담액을 증액하라는 요구는 강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어떠한 수준에서 방위 분담을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면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해 보고요. 또는 방위비 분담을 증액을 하는 대신 우리가 확보해야 될 이익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말씀하셨듯이 확장 억제 부분에서 미국의 좀 더 구체적인 조치 아니면 여타 부분에서의 연동성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국익의 균형 차원에서 주고받기식의 협상 아니면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방위 분담 협상 내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한미 동맹 관계에서 이것을 주고받기식의 딜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첫 그 정상 외교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다자 외교 무대가 열려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이제 다자 외교 무대 그리고 각국 정상들과 또 만남도 있는데 특히 이제 주목을 받는 게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제들이 네. 오갈지 기대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무래도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 얘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지역 차원에서 아니면 세계적 차원에서 한미일이 어떠한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 기본적 합의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인 그런 평가라고 아니면 예측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한일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위안부 협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소녀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안보와 역사 문제를 분리해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미국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입장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한일 관계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기존의 입장, 역사와 안보 문제를 분리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쉽지 않은 첫 단추는 이제 푼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들은 많죠. 성공적인 회담의 성과는 이제부터 이루어 나갈 정책과 또 다른 정상 외교로 완성돼야 할 텐데 기대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